자, 복습은 시작! 자, 같이 한번 보면 36번의 경우에는 우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단서가 보세요. 자, B번에 보면 however이 튀어나오는 거 보입니까? however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however과 앞부분의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살펴보면 문제를 풀기 용이하죠. 그 다음에 시제를 한번 보시면 B번에 can threaten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B번에 보면 canbe라는 시제가 또 나오죠. 나오나? 네. 그 다음에 얘들아 명백하게 과거를 지시하는 표현이 나오죠. 2, 30년 전에라는 표현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보기 바랍니다. 2, 30년 전에라는 명백한 과거 시제를 표현하는 게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어지는 게 더 이상 현재 시제가 아니고 얘들아 뭐야? used to 동사 원형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 시제 그 다음 were이라는 과거 시제가 등장하고 있죠. 맞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얘들아 뭐가 등장하는 거야? 과거 시제가 등장하겠죠.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 C번에 보시면 shifted라는 과거 시제랑 또 BC를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지? 자, 일단 주어진 문장과 B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단서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 있죠. 주어진 문장에 보시면 less negative라는 표현에다가 빨간색으로 물결 표시해 보기 바랍니다. 덜 부정적이다라는 표현에다가 빨간색으로 일단은 밑줄을 쳐놓으세요.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이 글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as business shift some core business activities to digital 겠습니다. 이 사업체들이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몇몇의 핵심적인 사업 활동을 뭘로 바꾸고 있다? 디지털로 바꾸고 있다. 뭘로 바꾸고 있다? 디지털로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우리가 금융업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원래는 금융산업이 얘들아 뭐를 많이 썼냐면 동전이나 지폐 같은 걸 많이 썼다. 알겠죠? 이해갑니까? 그럼 예전에는 이 현금 보유량이 꽤나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은행들이. 근데 최근에는 모바일폰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종이돈 지폐나 동전을 덜 쓰죠. 맞죠? 이해갑니까? 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뭐 하냐면은 페이를 쓰거나 계좌이체를 하죠. 맞죠? 컴퓨터 상에서 결제를 모바일폰 상에서 결제를 많이 하잖아.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종이돈의 소모량은 줄어들게 되었지. 이해가니? 네. 이게 사업체가 디지털로 전환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이해가나? 금융업의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세일즈 산업도 그렇고요, 마케팅 산업도 그렇고요, 어떤 아치빙 문서 보관 산업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사업체가 디지털 전환이 되면서 어떤 결과가 추측되는지를 이 글은 얘기하고 있죠. 자, it은 가짜 주어입니다. it는 동사제. 자, 추측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that부터 negative까지라는 진짜 주어입니다. 자, 이 진짜 주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의 영향이라는 것이 will be less negative 할 것이다. 덜 부정적일 거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던 금융업의 경우도 더 이상 종이돈을 많이 찍어낼 필요가 없잖아. 맞지? 더 이상 우리가 금속을 들여가지고 동전을 만들 필요가 없게 될 거잖아. 맞지? 그런 걸 따지면 물자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죠? 덜 부정적이라고 생각되었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맞지? 환경의 영향이 덜 부정적이라는 말과 대비가 되는 것은 B번의 첫 번째 줄에 보면 여전히 환경을 뭐 할 수 있다? 위협할 수 있다라는 맥락으로 나옵니까? 여전히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맥락은 바로 덜 부정적이라는 맥락과는 대조가 되죠. 맞죠? 이 말 괜찮습니까? 네. 역시 디지털로 이 사업이 경영이라는 것이 전환이 되었어도 디지털 비즈니스 활동이라는 것도 can still threaten the environment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경우에서는 이렇다고 얘기하고 있죠. In some cases라는 부분에 괄호를 치고
디지털 사업의 해로움은 can be even more hazardous라는 표현에다 빨간색으로 물결 심지어는 좀 더 위험하다. 심지어는 좀 더 위험하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십 년 전에라는 것부터는 사례입니다. 사례라고 여러분들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했을 때는 환경에 위협이 안 될 것 같지만 위협이 되는 사례를 얘기하겠죠, 맞지? 자, 이렇습니다. 사무실에서는 used to 동사 원형 하였다는 거지. used to 동사 원형은 정규 시간에 배운 적 있지? 뜻이 뭐였니? 뭐뭐 하고 했다는 거고, 이 아이의 본질적인 의미는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not now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used to have much more paper waste 했으니까 과거에는 훨씬 더 많은 종이 쓰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곤 했다는 겁니다. Since 뭐뭐이기 때문에 all documents were paper-based, 모든 문서라는 것이 얘들아 뭐 기반이었기 때문에 종이 기반이었기 때문이죠. 맞죠? 됐나? 그럼 전자문서로 전환이 되면서 당연히 종이의 사용량이 극단적으로 줄어야 되겠지. 맞지? 환경이 보호되겠나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얘기죠. 자, since는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이유의 연결입니다. 자, 이제 C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when부터 어디까지냐면 emails까지를 다 묶어주세요. workplace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직역하면 얘들아 뜻이 뭐겠니? 일터겠지, 맞지? 일터에서 전환했습니다. 뭐로부터 뭐까지? 바로 종이에서부터 to 디지털 문서, 그 다음에 invoices라는 것은 송장이라고 해서 계약 이행 문서, 그 다음에 이메일 같은 것으로 전환하였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잖아, 맞지? 종이 양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it was promising step이라 그랬으니까 promising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약속하는 이지만 유망한, 긍정적인 미래를 약속하는 정도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알겠지? 유망한 단계였다는 거죠. 뭐에 대한 유망한 단계입니까? 바로 나무를 구하는 유망한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 거지. 근데 아까 사례 이전에서도 그렇게 추측이 되었지만 그러나라고 얘기했잖아. 맞지? 여기 사례에서도 그렇게 추측은 되지만 그러나 동그라미 치고 별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맞지? 실제로 보았더니 물론 종이를 절약할 수는 있지만 인터넷의 비용과 그 다음에 electricity for the environment 했으니까 이 환경에 대한 전기 비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왔다? 무시되어 왔다. 이 말은 상당히 인터넷과 이 전기 비용이라는 것이 꽤나 크다는 얘기죠. 맞죠? 이해갑니까? 네. 그런 맥락으로 적혀있고, 그 다음 리서치 리포트 가장 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표현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봅니다.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라는 걸로 가장 유명한 게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랑 구글 드라이브고 네이버 이런 거잖아요. 맞지? 이 데이터 센터의 다른 표현이 얘들아 A번에 보면 얘라 클라우드야. 클라우드가 구름대라는 뜻이지만 이 클라우드는 최근에 와서는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서버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해가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를 쓴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하드디스크를 쓰지 않고 어디에 저장한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서버로 활용하잖아. 맞지? 이해갑니까? 이 클라우드는 사업자의 서버입니다. 서버. 이 사업자의 서버가 얘들아 다른 말로 뭐라고? 데이터 센터야. 알겠죠? 이 말 괜찮나?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연결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이 서버에다가 저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증가된 탄소 배출량이라는 것이 만들어줍니다. 뭘 만들어줍니까? 바로 녹색 구름을 회색 상태로 만들어준다. 그럼 여기서 녹색 구름을 회색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말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말의 비유적인 표현이지. 맞지? 되겠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도 쉽습니다. 탄소 발자국이라는 표현도 탄소 배출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다. 알겠지? 네. 탄소 발자국이 났다는 것도 탄소 배출량이 있고 이메일의 탄소 배출량은 훨씬 적습니다. 뭐보다는 바로 우리가 우체국을 통하여 보내진 우편보다는 탄소 배출량이 작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얘기하죠. 이메일은 유발합니다. 몇 g의 탄소를? 4g의 탄소를 유발하죠. 맞죠? It can be as much as 50g 했으니까 그것은 심지어 50g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여기에서 it은 얘들아 뭘 얘기하겠니? 이메일을 얘기하겠지. 맞지? 그 다음에 it은 뭘 얘기할까? 50g이 될 수 있다라 그랬으니까 CO2를 가리키겠지. 맞지? 되겠니? CO2가 can be much 50g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만약에 첨부 파일이 너무 크다면이라는 거죠. 맞지? 조건의 부사절이죠. 정리됩니까? 띵!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한번 물어보자. 미스터 홍? 여기 두 번째 순서 추론 문제에서 우리가 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누구야? 누굴까요? 이게요. 두 개가 있어. B랑 C에 있는데 찾아보세요. 웬? 좀 더 명확하게 하면 B랑 C의 첫 번째 줄에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가지고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example. 네, a clear example이라는 표현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자, 바로 영국의 붉은 다람쥐와 회색 다람쥐가 분명한 사례를 제공한다라는 표현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얘들아 잘 봐. C번에 보면 회색 다람쥐들은 또한 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회색 다람쥐들이 뭐야? 또한 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 나오잖아. 맞지? 그럼 이 표현에 또한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얘들아 뭐야? 하나 더하기 하나잖아. 그럼 그 이전에도 회색 다람쥐들이 할 수 있었던 게 하나 나와야 되겠죠. 맞죠? 회색 다람쥐들이 하나 할 수 있었고 이제 두 번째 할 수 있었다라는 맥락으로 나와야 되겠지. 맞지? 네. 그런 맥락을 우리가 추론해 볼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순서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for example의 별표를 치고 B랑 C 중에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이 주어진 글에 보니 회색 다람쥐가 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죠. 맞나? 그럼 C번이 먼저 나올 수는 절대 없겠지. 그 다음에 사례가 등장했기 때문에 사례 앞문장인 주어진 박스 안의 문장이 바로 주제문입니다. Problems often arise if exotic species is suddenly introduced to an ecosystem 이라는 부분에 빨간색으로 밑줄을 치면 되겠죠. 자, 문제는 얘들아 종종 발생합니다. 뭐뭐라면 발생을 하는데 바로 외래종들이 is suddenly 갑자기 도입이 되죠. 어디에? 생태계에 도입이 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외래종이 생태계에 도입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바로 뭐다? 붉은 다람쥐와 회색 다람쥐의 사례겠죠. 맞죠? 네. 그것이 이제 나옵니다. 자, 영국의 붉은 다람쥐와 회색 다람쥐의 분명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자, when부터 여러분들 어디까지? 1870년대까지 묶어주고 이것을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 되겠죠. 외래종은 회색 다람쥐가 외래종입니다. 맞지? 얘네들은 미국으로부터 도착했습니다. 1870년대에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니 두 다람쥐의 종들은 경쟁을 하게 되죠. 뭐를 위하여? 동일한 음식과 서식지를 위하여 경쟁을 하게 됩니다. 맞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토착종이었던 붉은 다람쥐는 전혀 경쟁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경쟁의 상황에 놓였지. 네. 스트레스 받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앞의 문장이라는 상황은 놓았다라는 겁니다. 생략된 주어는 앞문장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문장 전체를 생략된 주어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아이한테는 적을 수 있겠죠. 누굴 적으면 되겠노? this나 that을 적으면 되겠죠. 맞지?
이 상황은 놓았습니다. 뭘로 왔는데 바로 토착 붉은 다람쥐 개체들에게 얘들을 어디에 놓았어? 바로 압박 상황 아래에 놓아준 거죠. 맞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B번 읽어보니까 지금 회색 개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나 안 나왔나? 다시 한번 회색 다람쥐가 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맞지? 아직 안 나왔어. 회색 다람쥐가 할 수 있는 거 여기 나오네. A번의 첫 번째 줄에 보면 It can adapt its diet라는 부분에 빨간색으로 밑줄쳐야 됩니다. 회색 다람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들의 식단을 적응시키는 거죠. 맞죠? 그들의 식사를 적응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니 이렇습니다. 회색 다람쥐는 had the edge라는 표현 나왔죠. edge는 원래 뜻이 위란 뜻이 아니고 가장자리란 뜻이잖아. 탁구에서 얘들아 딱 쳐가지고 가장자리 딱 맞고 들어가면 edge라고 그러잖아요. 맞죠? 가장자리입니다. 가장자리. 가장자리에 섰다는 것은 평균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평균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위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얘네들은 우위를 가질 수가 있었죠. 뭐 때문에? 걔들은 바로 식사라는 것을 변화시키고 적응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회색 다람쥐가 할 수 있는 게 이거구나 라는 거죠. 맞지? 그거에 대한 사례로 등장하는 것이 얘네들은 뭘 먹을 수 있었다? 바로 녹색 도토리를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 개도 아니고 도토리를 먹었다는 얘기죠. 맞지? 네. 반면에 붉은색 다람쥐들은 소화시킬 수 있었는데 얘들은 뭐만 소화시킨다? 숙성된 도토리만 소화시킨다는 거죠. 맞죠? 대번 경쟁력이 차이가 나죠. 익기 전에 다 먹으면 되잖아. 익기 전에 다 먹으면 되죠. 맞죠? Within the same area of forest 동일한 숲의 영역에서 이 회색 다람쥐들은 can destroy 음식의 공급망을 파괴해버릴 수 있었지. 뭐 하기 전에? 바로 붉은색 다람쥐들이 한 입도 먹기 전에 파괴해버리면 됩니다. 첫 번째 얘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식단의 변화죠. 맞죠? 네. 두 번째 애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어떤 거주 형태의 차이입니다. 거주 형태의 차이를 보니 이렇게 얘기하죠. 회색 다람쥐들은 조밀하고 밀도 있게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얘네들이 인구 밀도가 높아도 불편하지 않고 잘 살았다는 얘기죠. 맞지? 네. 그 다음에 and 게다가 얘들은 in varied habitats 다양한 서식지들 안에서 잠깐만 요 단어는 이번 단어 시험에 나온 단어지? 구의 단어 시험 맞지? 네. 서식지란 뜻이죠. 다양한 서식지들 안에서 걔네들은 뭐 할 수 있었다? 살아남을 수 있었다. 좀 더 쉽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 서식지가 다양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when woodland had been destroyed 숲이라는 것이 파괴가 되었어도 살아남는다는 거죠. As a result 그 결과는 간단합니다. 당연히 붉은색 토착 다람쥐들은 has come close to extinct 거의 멸종 가까이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멸종이 된 건 아니네요. 맞죠? 네.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줄었겠죠? 되겠습니까? 네. 순서는 BAC로 논리적으로 연결됩니다. 땡! 넘어갑니다. 자, 몸 좀 풀고 갑시다. 자, 박세번 시작! 앞으로 자, 발사! 5, 4, 3, 2, 저쪽 발사! 사삼 왼쪽으로 사삼이 오른쪽으로 사삼이 그 다음 가볼게요. 옛날 1950년대 할머니들 가운데는 이런 할머니들도 있어요. 자식을 10명씩 놓습니다. 자식을 몇 명씩 놓는다? 10명씩 놓아요. 알겠죠? 보통 할머니들 옛날에 결혼할 때 한 만 18세 정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만 18세에 결혼하고 나면 20살부터 애를 놓기 시작해가지고 40살까지 애를 낳아요. 알겠죠? 2년마다 한 명씩. 2년마다 한 명씩 애를 놓는 거야. 한 10명을 놓고 나는데 그 10명 정도를 놓는 이유가 있죠. 무슨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1960년대 이때는 무슨 사회? 농경사회 알겠지? 농경사회는 얘들아 말 그대로 뭐야? 애 하나 넣으면 그게 노동력이잖아. 맞지? 네.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애를 많이 낳았습니다. 자, 많이 낳았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수렵채집 사회와 농경 사회의 차이점, 특히 출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다. 알겠지? 자, 한번 볼게요. 이거를 문제를 풀 때도 여러분들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언변을 핸듭니다. 반면에죠.
자, 반드시 여러분들 이러한 단서를 깔아 놓습니다. 알겠죠? 이 출제자의 의도잖아. 맞지? 이 사람이 온디아들들이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출제자의 의도는 온디아들 핸드입니다. 그럼 뭐와 뭐를 대조할까요? 바로 헌터 게더러즈와 파머들을 얘가 대조하겠지. 맞지? 되겠습니까? 수렵 채집 사회가 나오다가 농경 사회로 바뀌는 시점을 답으로 고르면 되겠지. 맞지? 네. 됐나요?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읽어봤더니 이렇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입부에서 introduction을 growing crops, 작물을 기르는 것은 forced, 강요합니다. 목적으로 하여금 강요하죠. 뭐 하도록 강요합니까? 목적 보호하도록 강요하죠. 맞지? 한 곳에 머물러라. 다시 한 곳에 머물러라. 작물을 재배하려면 뭐 우리가 잡초도 뽑아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맞지? 네. 수확도 해야 되고 재배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당연히 한 곳에 머물러야 되겠지. 자, 다시 수렵 채집 사회로 갑니다. 수렵과 채집 사회를 살펴보면 전형적으로의 가로치고 돌아다닙니다. move around라는 것이 주위를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돌아다닌다는 거죠. 맞죠? 빈번하게 돌아다니는데 동사 복잡하죠. 세 번째 줄 동사 한번 파란색으로 물결 표시해 볼까요? had to be able to carry. 어우! 젠장. 그러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뭐야 얘들아? 뭐뭐 해야만 했다라는 의무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가능이 둘 다 들어가 있잖아. 맞지? 그럼 얘는 해석하면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만 했다. 다시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만 했다라고 의무와 가능을 다 표현해 주면 됩니다. 얘들은 뭘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만 했냐면 그들의 모든 소지품과 소유물을 그들과 함께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every time은 뭐뭐 할 때마다라는 접속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every time부터 move를 묶은 다음에 앞에 있는 문장을 수식하면 됩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자, 요 단어 재밌죠? in particular, 특별이라는 단어도 for example이라는 단어랑 되게 비슷한 단어입니다. 알겠죠? 일반적인 게 아니고 특별한 경우잖아. 다시 일반적인 게 아니고 특별한 경우잖아요. 맞죠? 여기에 소지품의 사례가 얘들아 뭐냐면은 바로 아가예요. 바로 뭐야? 아이가 소지품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자기 아이도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들은 had to carry their young children. As a result, 그 결과는 아이들을 가지고 다닐 수 있어야만 했으니까 앞에 상황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는 뒤의 상황이죠. 아, 그 결과는 보니까 수렵 채집사회 엄마들은 출산을 하는데 출산을 어떻게 하냐면 4년마다 하더라. 몇 년마다 하더라? 4년마다 하더라.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첫째가 태어나서 만 4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나이로 5살 되잖아. 맞지? 둘째에 태어나면 첫째는 뭐야? 빨빨빨 저 걸어 다니겠죠. 그러니까 4년마다 얘를 낳았다. Spacing their births. 스페이싱이 뭐야? 스페이스바 누르는 거지. 뜻이 뭡니까? 간격을 두다. 다시 한번 뭐라고? 간격을 두다는 뜻이죠. 간격을 두는 거야. 그들의 출생의 간격을 두는 거죠. So that 그래서 그 결과 이런 결과가 빚어집니다. 그들은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아이를 한 번에 한 명 이상 데리고 다닐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맞지? 답은 얘들아 몇 번? 3번. 왜? 그 다음 나올 말을 잘 봐야지. 사회라고 나온다. 어떤 사회야? 한 장소에 정착한 사회죠. 맞지? 이거 무슨 사회? 농경사회. 무슨 사회? 농경사회죠. Societies settle down in one place. 한 장소에 정착한 사회는 이제 한 장소에 정착한 게 얘들아 뭐가 되겠니?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 빚어지는 현상은 뭘까? 바로 출생의 간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다시 출생의 간격이 어떻게 된다? 짧아지는 거야. 맞지? 이때부터 애를 2년에 한 번씩 놓기 시작하는 거야. 되겠니? Able to shorten their 출생 interval. interval이 바로 출생의 간격이죠. 맞죠? 몇 년에서 몇 년? 4년에서 약 2년으로 짧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의미를 하는데 각각의 여성들은 이제 more children 했으니까 각각의 여성들이 더 많은 아가야들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는 그녀의
수렵 채집 사회의 counterpart란 용어는 상대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상대자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수렵 채집 사회의 엄마들보다는 바로 농경 사회의 엄마들이 아가애를 더 많이 가졌다는 거죠. 맞지? 네. 그러면 그렇게 더 아가애를 많이 가지는 게 원인이 되면 그 결과는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지. 인구 폭발이잖아. 맞지? 네.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1950년대 세대를 뭐라 그러냐면 베이비 붐 세대라 그래. 뭐라고 그래요? 베이비 붐 세대야.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회가 안정되니까 마음껏 애를 순풍순풍 놓는 거지. 맞지? 이해가요? 게다가 농경 사회니까 result in이라는 단어는 뭐뭐의 결과로 이어지다는 뜻이죠.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가된 인구라는 것은 실제로 2점이 되었는데 Agricultural Societies가 있으니까 농경사회는 2점이 되었죠. 왜냐하면 이 농경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인간의 노동력의 양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이죠. 맞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땡! 그 다음 게 좀 어려워요. 요거는 틀린 친구가 많을 것 같은데 39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39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보시면 앞에 38번보다는 조금 덜 명확하긴 하지만 얘도 두 종류의 철새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두 종류의 철새를 어떻게 하고 있다? 비교하고 있다. 알겠지? 주어진 글 안에서 연결하는 by comparison이라는 단어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자, 비교하면 이란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하고 비교하면 이란 뜻이야.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냐면 이렇게 비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birds with the longest childhoods 유년기 시절이 굉장히 긴 새들이요. 얘들하고 비교하는 애는 바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런 애들이죠. 유년기 시절이 전혀 없는 애들을 대조합니다. 다시 한번 유년기 시절이 있는 애들하고 없는 애들 어떻게 한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괜찮나? 그리고 이거의 연결성을 한번 보시면 자, 두 번째 줄에 animals라고 나오지? 동물들이죠? 이 동물들의 사례가 되는 애가 지금 유년기 시절이 없는 동물들의 사례가 누구냐면 여기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나오는 migratory bird species가 바로 유년기 시절이 없는 철새 종들입니다. 알겠지? 그러면 동물 유년기 시절이 없는 동물들의 사례가 됩니다. 그 다음 얘네들은 바로 누구냐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those가 되고 those가 되죠. 맞죠? 또 얘네들은 2번과 3번 사이에서 보시면 these birds가 되죠. 맞지? 또 얘네들은 3번과 4번 사이에 보면 얘들아 뭐가 돼? those birds가 되죠. 네. 되겠니? 이렇게 연결됩니다. 연결되는 거 보여요? 네. 자, 그러고 같이 한번 글 읽어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용어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필자만이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 Spending time as children. 아이로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allows 허락한다. 뭘 허락하는데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시 한번 목적어가 뭐 하는 걸 허락한다? 목적 보호하는 것을 허락하는데 얘들이 뭐에 대해서 배운다?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허락한다.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다. 그러면 유년기 시절이 길다는 것은 학습의 길이가 길다는 거죠. 맞죠? 환경에 대한 학습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유년기 시절이 없다면 동물들은 반드시 의존해야만 합니다. 자, 어디에 의존해야 되냐면 하드웨어에 더 많이 의존을 해야 됩니다. 여기 얘들아 하드웨어라는 단어에다가 빨간색으로 물결. 이 글에서 하드웨어라는 것은 뭐와 뜻같이 쓰이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jeans라는 표현 보입니까? 유전자지. 맞지? 이 하드웨어는 타고난 거야. 다시 하드웨어는 뭐야? 타고난 거야. 맞지?
하드웨어는 타고난 거야. 이 글에서 타고난 거는 이 글의 맥락에서 용어로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유전자야, 유전자. 결국 내가 유년기 시절이 없다면 학습을 못하게 되고 학습을 못한다는 것은 유전자에만 의존해야 된다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줄에 보면 대열볼이라는 단어의 별표 항상 대열볼 잘 보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에만 의존하는 것이 원인이 돼서 그 결과적 현상을 봅시다. 내가 환경으로부터 학습을 못한다면 즉 유전자에만 의존을 한다면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거죠. 어떤 결과입니까? 바로 less flexible 덜 유연하다. 다시 한 번 하고 덜 유연하다. 덜 유연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맞지? 다시 한번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맞지? 환경에 대한 학습 내용이 전혀 없잖아. 그럼 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겠지. 맞지? 이게 바로 유전자에만 의존한 결과라고 보셔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것의 사례로 나오는 철새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Among migratory bird species입니다. 자, migrate라는 단어가 원래 이주하다는 뜻이니까 이 migratory 하면 이주의라는 뜻이잖아. 맞지? 이주의 새. 이주를 하는 새를 우리가 뭐라 그래? 철새잖아. 맞지? 철새의 종 중에서 those that are born knowing부터 migrate까지를 묶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born ing는 ing 한 채로 태어난, 다시 한번 ing 한 채로 태어난 거야. 알겠지? v-ing 한 채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v-ing 한 채로 태어난 애들이니까 어떤 애들? 알고 태어난 애들. 뭘 알고 태어난 애들이야? 어떻게, 언제, 어디로 이주할지를 알고 태어난 애지. 맞지? 요 말에 대한 얘들아 대시 마크는 뭡니까? 앞에 말에 대한 보충 설명이야. 똑같은 말이겠죠? 읽어볼게요. 얘들은 어떤 애들? That are migrating entirely with instructions. 얘들은 이주를 하는 중인데 전적으로 뭐와 함께? instruction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지침이야. 지침. 지침을 쉬운 말로 얘기하면 얘들아 뭐야? 안내입니다. 안내. 뭐라고? 안내와 함께 이동하는 애들이 알겠지? 이 안내는 근데 뭐야? They were born with.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채로 있는 아이들이잖아. 맞지? 얘들이 어디로 어떻게 언제 이동할지를 이미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유전자에 내재된 거죠. 됐나요? 네. 요거 좀 어려울 수 있어. instructions와 they 사이에 관계 대명사 that 생략돼 있다. 알겠지? 요만은 누구를 대신하냐면 여기 with 다음에 나와야 할 명사. 다시 한번 with 다음에 나와야 할 명사를 대신합니다. 이 명사는 얘들아 뭘까? 앞에 있는 선행사인 instruction 되겠지. 맞지? 이찬니?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이미 안내서가 유전자에 들어가 있어. 다시 안내서가 어디 들어가서 유전자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맥락입니다. 자, 근데 이런 개체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have a very 빨간색으로 밑줄 inefficient migration route, 굉장히 비효율적인 이주 경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굉장히 비효율적인 이주 경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환경에 적응이 안 된 경로잖아. 맞지? 유전자에 이미 내재된 정보라는 거. 자, 계속 가볼게요. 똑같은 말이야. 이들 새들은 주어입니다. born knowing, 알고 태어난 애들이죠. 어떻게 이동할지를 알고 태어난 애들은 don't adapt easily라 그랬으니까 쉽게 환경에 적응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다시 한번 쉽게 환경에 적응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야. 알겠지? 환경으로부터 배운 경험이 전혀 없잖아. 맞지? 유전자에만 의존하고 있죠. 맞죠? 네. 그 말이지? So, 그래서 when부터 여기 나오는 north까지를 다 묶어주고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when부터 north라는 상황은 환경 변화의 상황이야. 다시 뭐라고? 환경
변화의 상황 한번 볼까요? 호수가 말라붙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숲이 농장으로 되었을 때. 세 번째는 기후변화가 밀어 올렸을 때. 뭘 밀어 올리는 거야? breeding ground. 번식지를 밀어 올리는 거야. 어디로 밀어 올려? 좀 더 북쪽으로 밀어 올리죠. 최근에 그런 얘기 들어봤지? 사과의 재배지가 경상북도에서 강원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이잖아, 맞지? 얘는 철새들도 자기들이 새끼를 기를 수 있는 온도가 예를 들면 평균 기온이 18도라면 18도인 지역이 원래 대구였는데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춘천에 있는 데로 올라가는 거야, 알겠지? 이게 바로 번식지를 기후변화가 위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알겠죠? 이러한 상황일 때 보세요. Those birds that are born knowing how to migrate. 잠깐만. 자, 얘네들은 어떻게 이주할지를 알고 태어난 애들. 즉 유전자에 의존하는 애들이잖아. 다시 한번 유전자에 의존하는 아이들이죠. 맞죠? 얘들은 상황 변화에 적응을 못해. 알겠지? 그러니까 얘들은 이런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어? 그냥 날아가기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뭐에 의해서? By the old rules and maps. 얘들 뭐랑 똑같냐면 업데이트 안 된 내비게이션 가지고 운전하는 애들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지? 알겠나? 한 2010년도에 내비게이션 설치해놓고 한 번도 업데이트 안 하는 애랑 똑같은 거야. 이해가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주어진 문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긴 유년 시절을 가지고 있는 새들은 그 다음에 이 새들은 부모들과 함께 이주를 했던 아이들입니다. 얘들은 tend to have 가지는 경향이 있죠. 뭘 가집니까? 빨간색으로 밑줄. 아까 애들은 비효율적이었는데 얘들은 뭐야? 굉장히 효율적인 이주 경로라는 것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잖아. 맞지? 유년기 시절이 길면 환경에 적응이 빠르고 맞지? 주변을 잘 살펴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유년기의 장점이죠. 유년기라는 것은 촉진합니다. 뭐를 촉진합니까? 전달이라는 것을 촉진하죠. 뭐의 전달입니까? 바로 cultural information. 잠깐만. 여기서 쓰는 cultural information, 문화적 정보라는 것이 바로 얘들아 무슨 정보다? 여기서 얘기하는 환경 변화의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되겠니?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환경 변화의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지? 환경 변화에 적응이 빠르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즉 환경 변화에 적응을 잘한다는 것은 바로 진화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진화를 어떻게 한다? 유전자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하더라는 거죠. 맞죠? 결국 유년기가 이 동물들한테 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변하는 세상에 대한 유연성을 줍니다. 다시 한번 변하는 세상에 대한 뭘 준다?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게 이거의 핵심이죠. 됐나요? 네. 좀 어렵지만 이해는 가능한 겁니다. 자, 마지막은 문제만 간단히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도 쉽지는 않은데 요약문을 좀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하셨다면 여러분들 틀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요약문 한번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박수 3번 시작! 마지막으로 발사! 5 4 3 1 다시 왼쪽으로 발사! 5 4 3 1 다시 왼쪽으로 5 4 3 1 다시 오른쪽으로 5 4 3 1 자, 얘들아 뭐고 다음 시간부터 교재 안 들고 와도 되고 그냥 문법 총정리하는 프린트를 좀 줄게요. 알겠죠? 네. 양자 태길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법 총정리 문제와 내용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니다. 자, 주어진 요약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People with disabilities라는 단어는 장애인들이죠. 맞죠? 장애인들의 needs라는 것은 요구입니다. 요구. 장애인들의 요구라는 것은 have often been 종종 뭐 되어 왔다는 거잖아. 맞지? 맞나? 장애인들의 요구가 디지털 프로젝트 상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처리 과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에 나와야 될 것은 장애인들의 요구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처리 과정, how,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이 처리 과정에 대한 맥락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알겠지?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앞의 주어진 상황은 which can be changed,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와 함께? 선택과 함께. 이러한 디자인을 선택하면 상황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B번에 나와야 될 것은 뭐냐면은 상황의 변화를 유도하는 디자인이야. 알겠지?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자, 명확하게 단서가 위에 박혀 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 한번 가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however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고 별표를 칩니다. 자, 그러나라는 말부터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자, what has remained neglected for the most part라는 부분에 빨간색을 밑줄, 그것은 바로 are 이었다. 바로 the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라는 표현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맞죠? 장애인들의 요구는 이었다. 무엇이었다? 바로 얘들아, 주어와 보어를 뒤집어 보면 되잖아. 다시 한번 주어와 보어를 뒤집어 보면 이렇잖아. 장애인들의 요구라는 것은 이었다. 무엇이었다? 바로 이것이었지. What has remained neglected for the most part. 대부분의 경우라는 부분은 생략하고요. 자, 관계되면서 what절을 보니 선행사가 없고 주어 자리가 비어있는 관계되면서 절 맞지? 맞나? 얘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남아있었다. 뭔 상태로 남아있었다? 이 상태로 별표. 뜻이 뭡니까? 아까도 나왔죠? 무시된이지 맞지? 네. 아, 장애인들의 요구는 무시된 채로 남아있었네. 그러면 괄호 A번에 들어올 것은 뭡니까? accepted, 수용되었다는 표현도 들어올 수 없고요. considered, 고려되었다는 표현도 들어올 수 없죠. 우리가 배웠던 단어잖아. overlooked가 들어와야 되죠. 간과되었다. 다시 한번 말하고 간과되었다밖에 못 들어오잖아. 맞지? 그래서 A번에는 요 단어 때문에 overlooked가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얘들아 뭐야? 상황 변화를 유도하는 디자인. 다시 한번 상황 변화를 유도하는 디자인이야. 맞지? 잘 보세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오죠. This situation, 지금 이 상황, 문제가 되는 이 상황은 사실 장애인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무시되는 건 문제 상황이잖아. 맞지? 이 문제 상황이 얘들아 뭐가 될 수 있어? 꽤나 향상될 수 있어. 다시 한번 뭐가 될 수? 꽤나 향상될 수 있지. 맞지? 장애인의 상황이 꽤나 향상되었다는 것은 뭐야? 상황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맞죠? 뭐뭐 한다면, 다시 한번 뭐뭐 한다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 if부터 자, 어디까지? decision까지 잘 묶어보시고 요 말을 잘 읽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디자인 프로젝트라는 것이 embrace, 요 단어 이번 단어 시험에 나온다는 점 맞지? 포옹하다, 포용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알겠지? 얘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포용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포용하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야. 그 생각이 근데 뭔데? 그 생각은 바로 동격의 대절로 등장하고 있죠. 맞죠? 동격의 대절. 아, 이 생각은 바로 대절이라는 생각이야. 얘야. 이런 말. 그 다음에 should, 의무의 조동사는 중요하죠. 별표 쳐야 됩니다. 우리는 뭐뭐 해야만 한다. 다시 우리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죠. 우리는 뭘 해야만 하냐면 이걸 해야 돼. keep in mind. 동사는 keep in mind가 동사야. 알겠지? 마음에 유지하다는 뜻이가 명심하다. 다시 한번 명심하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가능한 한 많은 대중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 뭐 할 때? 우리가 디자인을 결정할 때라는 얘기죠. 맞죠? 가능한 한 많은 대중. 기왕이면 장애인들까지 다 고려한 디자인을 선택하라는 얘기죠. 맞지? 그러면 우리는 디자인을 추상적인 디자인을 선택할 수가 없고 어떤 디자인? inclusive, 포용적인 디자인을 선택해야 되겠죠. 맞지? 그래서 include의 형용사인 inclusive가 나와야 됩니다.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